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6번째고요.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 그리고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도 무산됐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죠.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어토류, 요새 류 실장이 밀고 있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운영진들과 그다음에 출석률 높은 정의원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나만한 말이기도 하죠. 사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토류보다 토익남이 먼저였습니다. 네,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이든 토론을 읽어주는 남자 박마커든 정의원들에게 생소한 별명인 건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다정에 토자 들어가는 별명하면 아무래도 신토토가 아닐까요? 자, 찍었다 하면 맞히는 선견지명의 소유자 신토토가 찍은 뉴스 오늘도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언중법 단판 2, 그리고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 팔아라, 못 판다. 마지막은 뺨 대신 계란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픽,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0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문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 6번째, 이달 들어서만 3번째고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는 13일 만입니다. 자, 청와대는 즉각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또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 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화의 문을 이렇게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긴장 고도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최근에 북한 도발 행보에 대해서 이 도발이란 표현 대신 저강도의 긴장 고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인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라고 했죠. 반대로 일본은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本日早朝、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の可能性のあるものを発射をいたしました。この事態を受け、私より情報収集、分析に全力を挙げ、 네, 여기서 잠깐 지난 25일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소환하겠습니다. 남측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대명은 평을 하며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측도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왜 우리 미사일만 문제 삼느냐? 탄도미사일을 도발이라고 부르는 건 이중잣대라는 주장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할 때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결국 오늘의 미사일 발사, 이걸 도발이라고 부를지 아닐지 남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된 군사행동으로 풀이되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판단 보류한다고 받으나요?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 발표를 듣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좀 상황 조치도 하고 있고. 외신 가지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오버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이 정부를 못 믿습니다. 국방부를. 네, 이 지난 3월 당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껏 선보이지 않은 유형의 신형 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는 기존의 것과 특성이 좀 다르다면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낮고 빠르게 날아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유엔 성원국들은 조선반도 문제가 원래부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데 대해서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무기 체계를 개발, 시험, 제작, 보유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미국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요. 언중법 단판 2로 꼽았습니다. 자, 회사 업무를 할 때 또는 발표용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들 이 PPT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에 딱 완성하면 좋으련만 일단 최종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최종 수정, 진짜 최최종, 최종, 진짜 최종. 자, 이렇게 끝없이 수정하고 또 수정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돌아가는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회동이 딱 이 같은 모양새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여야회동 최종, 여야회동 최최종, 여야회동 최최최종의 본회의 결렬, 그리고 오늘도 진짜 최종회동 본회의 패스, 그리고 오후 5시 여야회동 진짜 최종 이렇게 예정입니다. 자, 복잡하시죠? 한마디로 아직까지 결론 못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요.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본회의에서는 중재법 안 합니다. 네,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19일 본회의를 내일까지 단일한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뉴스픽 제목 중에 하나는 언중법 단판 3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내일까지 또 최종 회동을 거쳐서 단일안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내일은 진짜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3배에서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기존안을 대체할 방법을 논의했는데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도 여전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엔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통과될 경우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I am sending this short message to you today in solidarity with your efforts to defea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Act. On the 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who may be dissuaded from exposing human rights violations for fear of leaving themselves open to punishing financial penalties.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계획대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289명, 월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도 최다, 월요일도 최다, 곧 다시 3,000명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최악의 경우에 4,700명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10월 말로 검토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접종 완료자를 우선으로 사적 모임과 다주 응용시설 제한을 푸는 백신 테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도 전문가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요. 잠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0월 말부터 도입 예정인 부스터샷. 미국은 지금부터 슬슬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I know it doesn't look like it, but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네, 올해 78살인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도 이 접종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자켓을 벗고 이렇게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주사바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일장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We've also given a great deal of funding to COVAX. We have plenty of opportunity to make sure we get everyone in the world to play our part, the largest part in the world, of getting everyone vaccinated. 네,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미국의 접종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차 접종률이 약 65%,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주요 7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뺨 대신 계란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리옹의 한 행사장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가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뭔가 어깨에 팍 맞고 날아갑니다. 자, 놀란 경호원들이 재빨리 마크롱 대통령을 둘러싸는데요. 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데려와라. 아니면 나중에 내가 그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자, 마크롱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엔 얼굴에 날계란을 정면으로 맞았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악수를 건 남성에게 돌연 뺨까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맞은 건 무려 삶은 계란입니다. 이 정치인에게 날계란 투척하는 건 많이 봤는데 이 삶은 계란은 좀 아팠을 듯한데요. 자,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팔아라, 못 판다입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류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인데요.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은 소식이 사지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속이고. 자, 미쓰비시 측 예상된 반응 보였습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즉시 항고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 후보들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스가 총리와 50보 100보란 소식 어제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